미얀마 반테러위원회는 임시정부에서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던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와 국민통합정부, 국민방위군의 활동에 대해 내부 고발자나 밀고자들은 신고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불법단체의 폭력행위로 인해 국가안보 위협과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테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서 반테러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단체로 규정된 단체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인터뷰를 한 언론사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제보자 신변 보호가 될 것이며 증인 출석이나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국민방위군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교전은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보건부는 2021년 8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 동안 8,7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33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확진율이 36.2%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주말 동안 확진율은 10%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7일은 13,000명의 검사자 중 확진율은 20% 미만을 기록하였고 28일은 18,189명의 검사자 중 확진율은 16.1%, 29일은 29,127명 검사자 중 확진율은 10.9%로 짧은 시간에 급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진율이 급감하게 된 원인은 29일 검사자가 3차 파동 이후 가장 많은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시민불복종운동 참여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검사자 수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약 185만 명이 2차 예방접종까지 마쳤으며 283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7일에는 중국에서 구매한 중국산 백신 시노팜 200만 회분이 추가 도착하였습니다. 양곤도시개발위원회는 양곤 지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상수도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곤 지역은 인구 밀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수도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상수 공급을 하기 위해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완공된 지역은 앞으로 원활한 상수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곤 묘띠세이칸 타운십과 남부 타운십에서는 상수 저장 탱크를 설치하여 하루 2,700만 갤런의 상수 공급이 되고 있으며 8구역에서는 하루 700만 갤런의 상수가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곤 지역은 주요 상수 공급지인 흘라가댐 9천만 갤런, 교보댐 3천만 갤런, 가모예익댐 9천만 갤런, 나군빈댐은 1천만 갤런을 공급하면서 하루 총 2억 2천만 갤런의 상수가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8월 28일 미얀마 임시정부 노동부 장관은 양곤 지역 쉐피따 공단에 있는 봉제 공장 한 곳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보건 실태 시찰을 하였습니다.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조업체까지 폐쇄하게 되면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미얀마 전역에 있는 주정부들과 협의하여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준수하며 공장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얀마 노동부는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양곤 지역에 있는 총 6,348개 공장에 대한 보건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양곤과 만달레이 지역에서 최소 12건의 소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8월 29일 오전에는 만달레이 산림청 인근에 주차된 군트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정권 반대 시위대 체포를 위해 대기 중이었던 군 수송 차량이 폭발로 인해 군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만달레이 USDP 사무실에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사무실이 파손되었으나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폭탄 테러는 보안군이 NLD 사무실을 급습한 이후 발생을 하여 보복성 공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양곤에서도 띵간준 타운십에서 보안군이 폭탄 제거를 위해 출동하였으나 도착 전에 폭발하였고 다곤 북부 타운십에서도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이른 아침 양곤 지역 5개 타운십에서 약 8건의 연쇄적인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으나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전 4시 50분경 인세인 타운십 교차로, 오전 5시 15분경 오칼라파 북부 타운십 로타리, 5시 40분경 까마유 타운십 플레단센터 교차로와 오칼라파 남부 타운십 우체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로 교차로 인근에서 이른 시간에 발생을 하고 사상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를 주기 위한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테러의 목적에 대해선 알 수가 없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샨주 북부 만달레이 고속도로에 있는 마을 입구 검문소에서
45억자 상당의 마약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마약단속위원회는 합동단속을 통해 육륜 트럭 2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파인애플 밑에 숨겨둔 마약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트럭에는 메스암페타민 690만 정이 적발되었고 다른 트럭에는 메스암페타민 210정과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1kg, 생화편 124.8kg이 있었다고 합니다. 적발된 트럭 운전사 2명과 조수 2명은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에 의거하여 기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마얀곤 타운십에 있는 글로벌 트레저뱅크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억자가량의 현금이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은행은 이미 지난 7월 15일에도 양곤 오칼라파 남부 타운십에 있는 지점에서 은행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미얀마 농축산진흥청 산하 국영은행인 농축산개발은행에서 2013년 민영은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딴쇠 사령관 독재 시절 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던 마웅마웅 떼인이 회장으로 있으며 쉐만 장군의 아들인 톤 아잉만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은행 강도 사건들이 국민방위군에 의한 범행인지 단순히 경기 침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은행 보안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도시 안전순위 보고서에서 양곤은 6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위권에서 경쟁하는 도시로는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와 파키스탄 남부 도시인 카라치, 나이지리아 옛 수도인 나고스 등이 있었습니다. 양곤은 전체 순위와 디지털 보안 부문에서 60위로 꼴찌를 하였으며 보건 안전 부문에서는 58위, 인프라 안전에서 5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9년 보고서와 비교를 하면 특히 개인 안전 부문 52.3점에서 2021년에는 39.2점으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임시정부는 코로나19 3차 파동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였던 임시공휴일을 2021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강제 휴업 명령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조치는 기존 제재 조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미얀마 중앙은행을 포함한 민영은행과 필수 산업업체들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당의 경우 포장 배달 영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학교들도 계속 휴교 명령을 연장하였습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미얀마 국제항공에서 2021년 10월 양곤발 인천행 임시항공정기편에 대해 예약을 오픈하였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미얀마 국제항공 양곤 지점 또는 서울 사무실에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이 가능한 일자는 10월 5일과 12일, 19일, 26일이며 탑승률 60% 제한으로 인해 좌석이 빨리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한국 귀국 계획이 있는 한인들은 가급적 빨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매주 수요일에 있는 양곤 인천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한인 전용 좌석이 20개씩 배정이 되어 있어 제미얀마 한인 상공회의소로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양곤 지역 클라잉따야 타운십 특정 주택단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자 신고를 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펄라잉, FMI, 나와디, 띠일라잉신, 아웅제야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정책도 강화하고 있어 미얀마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비자 이외에도 각종 거주 서류인 외국인 거주등록증 FRC 및 지역거주 신고서 폼C 관리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미얀마 코로나19 3차 파동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발생한 사가잉 지역 가레타운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일부 코로나19 임시치료센터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병원들이 수용 한도를 초과하면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코로나19 임시치료센터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통 병원과 타운십 병원에서만 코로나19 진료를 계속하게 됩니다. 2021년 8월 27일 중국 정부는 중국 청두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 루트가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물류 루트는 싱가포르에서 양곤으로 운송이 되어 육상 물류를 통해 샨주 꽃강 지역을 거쳐 운남성 린창으로 화물 운송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선적은 철도 운송을 통해 청두까지 최종 운송이 됩니다. 중국 국영 언론에서는 중국 남서부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물류 루트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기존 물류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20일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 서부 지역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국제 물류를 담당할 중요한 물류 루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언론사 이라와디 뉴스는 여러 소식통을 통해 중국 정부가 NLD당을 해체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경 무역 재개와 인프라 관련 사업 재개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런 조건까지 내세우며 NLD당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웅산 수지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다시 쿠데타 이전 상황의 권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NLD당이 유지가 되면 중국 정부는 국민통합정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는 주미얀마 중국 대사와 임시정부 외교부 장관은 화상회의를 하여 21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 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이 자금은 메콩 랑캉 협력 플레이머크에서 결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며 중국 정부에서 자금 이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